네,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3D Max 2급 자격시험 첫 번째 시간 이제 스플라인으로 그래서 스플라인 모델링이죠. 나와있죠, 저게. 자, 여기 보면 스플라인 모델링이라고 나와있죠. 자, 요거를 완성하는 거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우선 시험 치러 가면 시험지가 이거 그대로예요. 그대로. 자, 뭐 제공된 템플릿 파일을 한마디로 이제 가시면 템플릿 이제 교재 보시면 우리가 맨 앞에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안 보죠, 우리가. 여기서 안 보고 뭐 제 카페 오시면 여기 무료 교재라고 있죠. 무료 교재 들어오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외부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맥스 2급이죠. ATC 3D 맥스 2급부터 먼저 해야지. 자, 바로 이렇게 누르시면 들어가시죠. 금방 열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거 있죠.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셔야지 따로 받아져요. 그러면 이 안에 제가 엄청나게 정리를 잘 해놓은 파일들이 있거든요. 이제 맥스 시험 치러 가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안 해놓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모델링 이제 어차피 제가 학교에서 애들 가르칠 때 쓰던 걸 그대로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넣어놓은 거는 이렇게 제가 노가다에서 다 이렇게 뜯어서 이거 포토샵 다 뜯어서 맞춘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지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나중에 이건 다음 시간에 보시면 알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밑에는 기출 문제죠. 기출 문제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템플릿이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주거든요, 안에. 그럼 이걸 압축을 푸시면 돼요. 압축을 푸시면 이렇게 열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 나중에 매핑 넣을 때 쓸 이렇게 이미지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이렇게 우측면도 배면도 이렇게 캐드 파일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나중에 맨 끝에 인테리어 할 때 쓰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로고 파일에서 로고. 이 파일을 여시면 돼요. 이 파일을 열면 이게 시험 문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파일을 여신 다음에 뭐 이게 시험 문제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제 이거를 우선 완성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뭐 템플릿을 주거든요. 이렇게 로고라고. 요거에다가 딱 얘들이 어차피 저 사이즈를 저 이미지에 맞게 딱 맞춰놔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하시면 되겠죠. 우선 이거를 여시면 돼요. 여시면 이게 로고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집어 던지면 돼요. 시험 문제가 어차피 얘로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 시험 문제가 얘잖아. 얘죠. 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지. 아시겠죠? 그 다음 요거는 제가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거 스플라인 여기 보시면 스플라인에서 나오는 이게 여기 것만 다 해보실 필요는 없고 어려운 거 몇 개만 해보세요. 여기서 하실 것만 해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이제 이 스플라인을 맨 처음에 완성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이거는 내가 순서대로 그냥 해드릴게요. 순서대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로고 파일을 나와있죠. 이게 이제 밑에 나와있어요. 읽어보세요. 로고 파일을 열고 다음과 같이 이제 제공된 로고 파일 JPG 한마디로 여기서 시험 문제 폴더 압축 폴더 여기서 한 개가 들어가 있겠죠. 이런 거에서 그거를 이제 완성한 다음에 이제 이미지 매핑 표현을 표시하십시오. 이렇게 이미지 매핑이 아니라 이렇게 익스트루드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매핑된 이미지 선을 기준으로 허용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5입니다. 나와있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핑된 이미지 선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이제 이미지 선을 기준으로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딱 맞게 플러스 마이너스 5mm 5mm가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여러분. 대충 그려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죠. 이제 컴포트로 변환하지 말고 컴포트로 변환하시면 안 되고 모디파일 스택에 남겨두셔야 돼. 아시겠죠? 맥스에 스택 보니까 제가 맨날 이제 인벤터도 스택 옆에 이거 있죠. 그걸 스택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버릇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되겠어요. 익스트루드 두께는 적당히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선은 이제 로고 파일이죠, 여러분. 이걸 여시면 돼요. 더블 클릭해서 더블 클릭하면 이제 맥스는 이게 다른 여러 개가 띄어지거든요. 이제 인벤터는 이제 실행시켜 보면 한 개뿐이 안 뜨죠. 근데 얘네들은 여러 개가 이제 띄어져요. 한번 여러 개가 이렇게 여기서 얘를 또 실행시키면 이게 또 실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개를 쓸 수 있거든요. 맥스는. 인벤터는 한 개 프로그램 한 개뿐이 못 쓰게 돼 있죠. 다른 버전도 안 열리지는 캐드랑 맥스는 버전 상관없이 여러 개 막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던지시면 돼요. 그리고 맥스를 하실 경우는 무조건 윈도우 7 쓰셔야 됩니다. 윈도우 10 쓰시면요, 여러분, 저기에 파일이 던지면요, 안 먹혀요. 그걸 이제 뭐 계정 권한을 바꿔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래 되면 나머지 앱들 같은 게 또 안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맥스를 하실 경우 무조건 아직까지는 윈도우 7을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윈도우 7 쓰셔야 돼요. 윈도우 10 하신 분들은 맥스를 그냥 할 생각을 하지를 마세요. 하지 마요. 안 돼요. 하지를 마요, 그냥. 무조건 윈도우 7 쓰셔야 됩니다. 맥스 하실 거면. 자, 그리고 강의 녹화는 제가 2016 버전으로 할게요.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 2014가 제일 익숙하고 편하거든요. 왜냐면 2014에 사용되는 이제 뭐 플러그인이나 스크립트 같은 게 많아요. 근데 그게 또 2016에서는 안 먹는 것들이 또 많거든요. 아직 안 나온 것들도 많고. 그래서 맥스는 신버전 나왔다고 신버전 또 마음대로 못 써요. 또 그에 맞는 VLA 버전도 출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VLA 버전도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1년 뒤에 쓰고 그러던가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14를 아직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2016으로 우선은 강의를 녹화할게. 모델링 할 때는 뭐 매핑을 우리가 뭐 우리하게 넓게 아니기 때문에 2016이면 충분하거든요. 연습하기에는. 그리고 2016은 이렇게 씬 익스플로어도 이렇게 뜯어져요. 2014는 이렇게 안 뜯어지거든요. 얘처럼 뭐 이렇게 이게 안 돼요. 이게 엄청나게 편한 기능인데. 근데 뭐 이렇게 조그만 거 할 때는 전혀 필요가 없겠죠. 이게. 2014는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해놓고 써야 되거든요. 아니면 듀얼처럼 옆에 해놓고 쓰던가. 근데 이게 마야처럼 이렇게 얘는 이렇게 돼요. 이제 나중에 2016부터는 2016부터는 그리고 쿼드 챔프가 내장되어 있죠. 쿼드 챔프는 솔직히 2014에서 이렇게 스크립트를 썼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게 한마디로 신버전 되면 안에 포함이 되는 거지. 스크립트 같은 것들이 편한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신버전이 좀 좋은 것도 있죠. 신버전이 또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맥스는. 그렇게 해서 강의는 2016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보여드렸지만 저 어차피 라이센스가 2017까지 있거든요. 이게 3D면서 2017, 2016, 2015, 2014까지 다 있으니까 뭐 2017은 아직까지 안 쓰고요. 저는 안 써요. 2017은 2016까지만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우선 던지시면 돼요. 파일을 이렇게 던지면 이게 나오죠. 오픈으로 여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윈도우 10에서는 이게 안 던져져요, 여러분. 그리고 매핑 파일도 여기서 보시면, 자, 그냥 어차피 시험 치러 가서 한 개만 그리거든요. 근데 제가 한 2개 정도 그려볼게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뭘 그려볼까요? 뭐 어려운 것도 있고 뭐 쉬운 것도 있는데 뭐 쉬운 거 우선 한 개 그려볼까요? 뭐 쉬운 거를 뭐 이거를 그냥 던지시면 돼요. 던지면 여기 들어와지거든요, 여러분. 들어와지죠, 이렇게. 들어와지는데 이게 또 윈도우 10은 던지면 이게 안 들어가죠. 그리고 9버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9버전도 이게 안 들어가죠. 9버전은 엄청나게 옛날 버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맵으로 넣으셔야 돼요. 이게 참 윈도우 10이라서 던지는데 안 들어가진다. 이게 안 들어가지거든요. 윈도우 10이 던져지게 여기 안 들어가져요. 그러면 M 누르셔가지고요. M. 여기 맨 처음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안 돼 있고 이제 요즘에 나온 이제 맵 방식으로 돼 있을 건데 뭐 이래 돼 있으면 이거는 우선 우리는 지금 이걸 쓸 필요 없거든요. 간단한 거 쓰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끌어가지고 쓸 이유는 없고요. 이건 나중에 제대로 배우면 쓰시고 이거는 컴팩트 매트리얼 에디터로 바꾸시면 돼요. 그럼 얘 뜨죠, 이렇게. 던지면 그냥 쓰시면 되고, 윈도우 10 쓰시는 분들 혹시 하실 분들은 여기서 디퓨즈에다가 또 넣으셔야 돼요. 비트맵 누르셔가지고 저 폴더를 찾아가셔야 돼요. 저 폴더를 찾아가신 다음에 제가 귀찮아서 안 찾아갈게요. 이거라 치고요. 저 폴더를 찾으신 다음에 이게 들어와지죠, 맵을. 이 맵을 이렇게 던져야 돼. 맥스 안에서. 안 나오죠. 그러면 쇼 이제 매트리얼 눌러야지 보이겠지.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윈도우 10 쓰지 마세요. 네, 말했지만. 윈도우 10 맥스 하실 거면 윈도우 10은 그냥 지우시는 게 나아요. 스카이레이크도 윈도우 10 깔리니까 스카이레이크도 윈도우 10 까세요. 자, 이거를 던지면 되죠,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뭐 비보드 최대한다면 제가 단축키는 안 쓸게요. 왜냐면 이제 이거 초보 강의이기 때문에 단축키를 제가 막 써버리면 애들이 뭘 클릭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단축키는 안 써. 클릭하기. 클릭하면 제가 좀 버벅일 수가 있어요. 워낙 단축키랑 이 위에 툴바 꺼내서 쓰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애들 편하라고 제가 세팅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로 이거를 여기서 찾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스플라인 뭐 폴리는 이렇게 그냥 툴바를 자기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만들어 쓰는 거죠. 제가 캐드도 이렇게 만들어 쓰잖아요. 맥스도 만들어 쓰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다 라인을 그려야 되는데 얼려야 돼요. 안 얼리면 얘가 막 그리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얘를 이렇게 프리즌을 얼려버리면 그림이 사라져요. 왜냐면 이제 얼려버리면 이제 그레이로 바뀌거든요. 얼린 것들은 이게 선택이 안 돼요. 이제 캐드에 쉽게 말하면 이제 동기랑 똑같죠. 잠그는 거예요. 한번 이동이 안 돼.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건 어떻게 하냐면 자, 이 옆에 이렇게 뭐 바운드 박스 표시되는 거는 J 누르시면 사라져요. 단축키는 J입니다. J. 자, 얘를 어떻게 없애냐면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얘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제가 영어 발음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냥 누르면 이거라고 생각하세요. 요 오브젝트 프로퍼티스 있죠? 이거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show prison in gray죠. 얘가 한마디로 얼렸을 때 회색깔로 바꾸겠다 그 말인데 이거를 체크를 해지해 주시면 돼요. 해지. 그 다음에 OK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선택하신 다음에 프리즌 셀렉션으로 이렇게 얼려버리면 얘가 이렇게 쏙 하고 얼려지는데 그림은 남아있죠. 요렇게 해서 작업하시면 편하거든요. 요렇게 해서 하세요. 시험 치러 가서도. 자, 그 다음에 그리면 되겠죠. 이거는 그냥 사각형 그리시면 됩니다. 사각형 이렇게 사각형 그리면 되겠죠. 사각형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얘를 폴리로 바꿔야겠죠. 스플라인으로 바꿔야겠죠. 이것도 단축키 원래 쓰는데 그처럼 그냥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Convert to Spline 이게 여기 있죠. 이거 이렇게 이거 누르시면 돼요. 그럼 스플라인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1, 2, 3번이거든요. 1, 2, 3번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클릭이 돼요. 1, 2, 3, 1, 2, 3. 됐죠? 그럼 1번 누르신 다음에 얘들 다 선택하셔가지고, 필렛 값이 있죠? 요거 누르셔가지고, 그냥 대충 이게 플러스 뜨죠? 여기서 쭉 당기시면 돼요. 쭉 어느 정도 당기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그 다음에 1번은 끄셔야지 이동이 됩니다. 이 기초적인 개념은 여기서 이렇게 정확하게는 못 알려드려요. 기초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 강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맥스를 하시는 분들 위주로 강좌를 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잡은 다음에 좀 내려오면 되겠죠. 이렇게 자, 너무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요. 자, 지금 엄청나게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3번에 보면 3번에 가보시면 이게 아웃라인이라고 했죠. 아웃라인 있죠.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얘는 안으로 조금만 이렇게 대충 얘 맞게 띄우면 되겠죠. 그럼 얘는 그려졌죠. 이렇게 그 다음 나머지는 그리시면 되죠. 라인으로 여기서 이렇게 그리려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릴 생각 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는 그냥 여기서 끄세요. 이렇게 Shift 누르신 다음에 Shift 누르시면 직각이 돼요. 이게 캐드랑 맥스는 똑같거든요. Shift 누르야 직각이 돼요. 이렇게 대충 끄라고 이렇게 대충 꺼요. 대충 끄시면 돼요. 이렇게 자, 얘는 막으면 되겠죠. 스플라인으로. 그 다음에 얘네들은 1번 가신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컨트롤 누르신 다음에 같이 추가하시고 필렛 값을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여기는 필렛가 잘 안 들어가네요. 요럴 때는 베이저를 한번 바꿔보고 제가 다시 코너로 바꿔볼게요. 코너 베이저를 한번 바꾸신 다음에 코너로 바꿔보세요. 이럴 때는 그 다음에 다시 잡은 다음에 제가 필렛을 줘볼게요.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들어가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대충 그려요. 이거 대충 그리면 돼. 이렇게 대충 얘도 이렇게 맥스는 수정이 편한 툴 중에 한 개거든요. 이렇게 대충 그리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자꾸 이렇게 당기세요. 당기시고 얘네들만 필렛을 또 주면 되겠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대충 맡겨주면 되겠죠. 오차 보면은 여기서 좀 고치면 되겠죠. 이렇게 얘네들 이래 잡고 스냅을 걸어줘야겠네요. 이게 축전이 안 걸려있나요? 축전을 제가 안 걸어놨네요. 미쳤군요. 축전을 안 걸어놨네. 자,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지금 따로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태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어태치 해주신 다음에 아따 단축키를 안 쓰려니까 불편해 죽겠네요. 3번 가셔가지고 여기서 이것도 원래 단축키를 쓰는데 트림이 어디 있죠? 이거 누르면 되는데 지금 제가 안 쓴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 옆에 거를 스플라인 이거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스플라인이랑 폴리거든요. 그건 단축키를 만들어 쓰는데 2번에 있던가? 여기 있죠 트림이라고. 자, 그 다음에 얘 트림으로 이렇게 자르시면 되거든요. 얘는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그럼 얘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얘는 동그라미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동그라미 요렇게 이렇게 맞게 스컬로 됐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여기서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트림을 했기 때문에 분리한 게 아니라서 웰더가 이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래 되면 익스트루드 올리면 얘네들이 다 깨져요. 한마디로 솔리드가 안 돼요. 깨지죠. 면으로 올라오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얘네들은 다 잡아서 웰더를 해줘야겠죠. 웰더도 여기 원래 단축키를 쓰는데 컨트롤 W라고 여기 웰더라고 있죠. 여기서 보면 여기 있네요. 웰더. 이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선이 이렇게 한 개로 붙거든요. 붙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어태치를 시켜야겠죠. 한 개로. 그래야지 한 번에 다 올라가겠지. 어태치를 다 시켜서 한 개로 만들어 주시고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 이제 익스트루드를 또 단축키 쓰면 안 되겠죠. 여러분. 단축키 안 쓸게요. 여기 누르신 다음에 E 누르시면 나올 거예요. 익스트루드. 저는 이거를 아예 안 쓰거든요. 이게 또 스크립트 X 누르면 이게 엄청나게 편한 게 있어요. E 누르시면 이게 관련된 게 다 나와요. 이런 것도 이제 맥스맨 카페 가면 있거든요. 이건 무료예요. 무료 스크립트라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립트랑 플러그인을 모르면 아예 맥스를 안 배운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안 써요. 저는 거의 안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로 해야 되니까 여기서 E를 누르시면 익스트루드 나와있죠. 이렇게 익스트루드 누르시면 돼요. 그럼 나오죠. 얘는 안 사라지냐. 자, 그럼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는 사양이 좋아. 솔직히 여기서 우리가 아답티브를 체크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답티브 이렇게 아답티브 그러면 이제 선들이 이렇게 나오죠. 에디트 메시가 왜 들어갔나요? 자, 아답티브 기능은 뭐냐면 이게 스텝인데 한마디로 이 스텝이 작으면 작을수록 얘들이 각이 져요.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 말이죠. 근데 얘가 너무 많아도 이게 너무 뭐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너무 많아서 버려도 이게 다 세그먼트고 용량 낭비란 말이지. 그래서 아답티브 한마디로 최적화 시키겠다. 그건 옵티마이저 제작하고 아답티브 제작하거든. 이 두 개 다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어느 정도는 많더라고요. 요즘은 컴퓨터상이 좋아가지고 그냥 아답티브 체크해 주면 되거든요. 옛날에는 어느 정도 안 돼가지고 딱 정해줬는데 요즘엔 컴퓨터상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자, 됐죠? 요거 안 그랬네요. 요거 그리면 되죠. 이렇게 라인 놓고요. 요렇게 하는 게 제일 기본이에요. 이거를 한 5분 정도 하시면 돼요. 저는 강의가 옆에 설명하는 전체인 거고 여러분. 그 다음 익스트루드 값은 여기서 알맞게 이렇게 저 시야무지랑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요렇게 해서 얘를 저장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저장을 그대로 하던가요? 친지가 오래돼서 수험번호 로고로 저장하라고 하네요. 수험번호.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기출 문제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폴더라고 칩시다. 요거를 이제 바탕화면에 이제 이거 두 개 켜져 있네요. 이렇게 폴더가 얘가 수험번호겠죠. 쉽게 말해서 수험번호 뭐 이렇게 뭐 자 얘가 수험번호다. 그럼 수험번호 열리겠죠. 그럼 1번이 우선 우리가 다 했잖아요. 시험 칠 때 1번을 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save as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거는 맥스는 프로젝트 폴더가 원래 잡아서 해야 되는데 이 시험에서는 안 잡거든요. 그리고 맥스는 프로젝트 폴더 잡고 한 사람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무조건 잡고 해야겠죠. 제대로 배우시려면. 자, 여기서 이제
수험번호 로고 이렇게 저장하면 되겠죠. 이렇게 수험번호 잡혀 적고 로고 한 다음에 저장하시면 돼요. 그러면 1번은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1번은 시험을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요거 말고 쉬운 거 말고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요? 어렵다기보다는 귀찮죠. 뭐가 좋을까요? 여기서 뭐 제일 어려운 게 아마 이거 곰돌이 푸 같네요. 푸가 제일 좀 곡선이 많고 어렵네요. 자, 얘를 제가 한번 얘만 해드릴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됩니다. 자, 얘 던진 다음에 이거 백그라운드에 들어갔군요. 아, 얘가 얼려져 있군요. 제가 얼려져 있어서 백그라운드에 들어가 봤네. 이건 다시 할게요. 자, 곰돌이 푸. 자, 이것도 이제 똑같이 해야겠죠. 여기서 show freezing gray 체크해 주시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얘는 프리즈를 올려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라인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자, 라인으로. 자, 한 번씩 일행 하나 내려있거든요. 쌤, 저는 그림을 못 그려서 맥스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헛소리를 하는 애들이 있는데, 저 그림 오지게 못 그리거든요. 저 그림 진짜 못 그려요. 저 게다가 엄청나게 악필이거든요. 저 뭐 훈련 일치나 아니면 NC에서 과정평가할 때 그 서류 적는 게 있는데 그 진짜 그 저력감 엄청나게 갈고 먹거든요. 글자가 왜 이러냐고. 저 글자 진짜 못 적어요. 사람 그리다가 막 이래 그리고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이잖아. 이래 그리고 있어요, 진짜. 그런데 어떻게 저는 CG를 하나요? 그림 그리는 거랑 이거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또 실내 인테리어 나온 애들은 이제 실내 인테리어과도 가르치지만 실내 인테리어과 나오는 이제 실내 인테리어 뭐 산업기사 이제 기사 같은 거죠. 그거는 이제 이런 이제 커다란 널빤지 위에다가 이제 종이 대놓고 여기 T자 이래가지고 T자 한 개 대놓고 이제 막 제도하고 스케치하고 색깔 입히고 그렇게 시험 치거든요. 아직 손으로 해요. 손으로 해요. 선생님, 저는 그걸 이제 실내 인테리어 실기 공부를 했는데 그림은 못 그려서 맥스도 못할 것 같아. 그거 진짜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림 잘 그린다고 맥스 잘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럼 웹툰 작가들이나 미대 나온 애들은 맥스 엄청 잘하겠네. 완전 신이겠네요. 와, 그림 잘 그리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프로그램이랑 그림이랑 그리는 거는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저는 사람 모델링 하는데 차는 어떻게 그리나요? 그림 오지게 못 그리는데. 얘를 잘 그리고 못 그렸다고를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요. 최대한 작은 전개수를 사용해서 그린 애들이 제일 잘하는 애들이에요. 제일 못한 애들이 똑같은 이미지가 나왔지만 엄청나게 이제 전문 개수를 많이 찍는 애들이 있거든요. 펜이나 스플렌 같은 거 쓸 때 그런 애들이 못한 겁니다. 똑같은 이미지가 똑같은 이제 물체가 나왔다 하더라도 전개수가 이런 것 얘네들은 제일 작게 해서 그린 애들이 이 스플라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제가 뭐 이 위에 얘만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맥스는 여기서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뭐 세 번 이제 뭐 그 다음 찍을 때 이렇게 꾹 누르면 이렇게 스플라인이 돼요. 이렇게 스플라인 되죠. 이건 옆에서 고칠 수가 있어요. 한번 코너 해주면 코너로만 되고, 얘는 이제 누를 땐 코너고 이제 드래그를 하면 베이지로 바뀐다 그 말이거든요. 스무스로 바꿀 수도 있고. 자, 근데 맥스는 어차피 뭐 그려놓고 대충 선만가로 바꾸면 되거든요. 제일 뭐 이제 이상한 데서 배워가지고 이렇게 그린 애들이 있거든.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막 맞추려고. 이게 왜냐면 이게 일러스트 한 애들이 버릇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일러스트랑 포토샵 하는 애들이 일러스트랑 포토샵 펜툴은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릴 때부터 이렇게 맞추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점을 엄청 많이 이렇게 찍는 애들이 있다고. 이렇게 계속 찍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서 이렇게 맞춰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계속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하는 애들이 있거든. 이렇게 이렇게 해도 이 모양은 나오겠죠. 나오죠. 이게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못한 예제입니다. 왜? 우선 보세요. 필요 없는 점들이 이게 다 점이거든요. 이게 많잖아요. 이게 진짜 뭐 이거보다 더 많이 찍는 막 이렇게 찍는 애들도 있어요. 이걸 모양 만들려고. 그게 맥스 스플라인 개념을 제대로 못 배운 애들이에요. 맥스는
처음부터 예쁘게 그릴 필요가 전혀 없는 툴이거든요. 얘는 대충 그린 다음에 얘는 어차피 대충해서 대충 이미지만 얘는 정확한 치수가 필요 없는 툴이에요 말이에요. 얘는 디자인 툴이기 때문에 뭐 캐드나 뭐 아니면 이제 파라메트릭 모델링 이제 뭐 카티아나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인벤더처럼 정확하게 치수를 넣는 게 아니라 대충 그리는 툴이란 말이야. 뭐 나중에 캐드 도면 들고 오면 정확하게 해야겠지만 이런 것들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릴 때 그냥 최대한 전개수를 작게 해서 대충 그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스플랜도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그으면 돼. 이 정도 있으면 되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최대한 작은 전개수 한 이 정도만 쓰면 되겠네요. 보세요. 이렇게 한 애들이 제일 잘한 거예요. 이게 제일 잘한 거거든요, 여러분. 왜? 맥스는 그려놓고 수정이 제일 편한 툴이란 말이에요. 자유병이 엄청 편해요. 다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를 누르셔가지고 얘네들은 베이지로 바꾸면 되겠죠. 베이지로 바꿔야지 양쪽 얘네들이 제대로 움직입니다. 선택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 축을 우리가 여기서 X로만 돼 있으면 얘가 이게 X로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보세요. X로만 변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편집은 이 양쪽 XY를 다 되기 때문에 단축키는 5번이 X고 6번이 Y고 7번이 이제 8번이 XY를 다 먹는 거예요. 8번을 바꿔주시고 뭐 이거를 컨트롤 10 이거 단축키가 컨트롤 알트 X인가요? 컨트롤 시프트 X? 컨트롤 시프트 X 누르면 이렇게 이것도 단축키가 원래 이게 아니었어요. 바뀌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바뀐 거예요. 버전 달라서. 이걸 마찬가지로 컨트롤 시프트 X라면 이게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얘가 켜져 있으면 한 번씩 계속 X축이 이렇게 X축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 이렇게 그렇게 수정이 불편하겠죠. 그렇게 중간에 맞춰놓고 컨트롤 시프트 X를 누르면 사라져요. 다시 살 때는 컨트롤 시프트 X. 이것도 많이 물어보거든 애들이. 선생님 기지몽 사라져서 없어지는데 얘는 컨트롤 시프트 X로 다시 나오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맞춰놓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 대충 그려놓고 여기서 맞추는 거야. 이렇게 최대한 작은 전개수로 이렇게 그림 잘 그리는 거랑 전혀 무관합니다. 맥스는 진짜 그림 잘 그리는 거랑 도대체 맥스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런데 이렇게 대충 이렇게 베이저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맞춰주는 게 엄청나게 이제 제대로 퀄리티가 나오고 예쁘게 나오겠죠. 얘는 당연히 아답티브를 체크해 주셔야지. 이제 이게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각이지죠. 요즘에는 사양이 좋기 때문에 아답티브를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매끄럽게 나오죠. 이렇게 그린 애들이 정확하게 스플라인을 잘 배우고 이해한 애들이 이렇게 그린 애들이에요. 이래가지고 올리면 엄청나게 예쁘게 잘 올라오죠. 보세요. 잘 올라오죠. 근데 얘는 여기서 뭐 필드 값을 주고 이런 게 불가능하지. 얘네들은 넙스 모델링, 솔직히 이런 모델링은 넙스가 최고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넙스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필드 값을 못 써요. 그리고 퀄리티를 못 주는 거지. 근데 이 시험은 상관없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면 어려우니까 이런 걸 보시면 돼요. 얘는 뭐 아답티브는 보세요. 여기 들어가 있죠. 얘를 체크 해제해주면 얘가 6개를 넣었다. 이게 필요가 없는 거지. 뭐 한 30개 해볼까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아답티브를 체크해주면 이제 필요 없는 부분에는 세그먼트가 안 들어가고 공면지 부분 위주로 해서 지가 알아서 이렇게 넣어줘요. 세그먼트를 보세요. 맞죠? 이렇게 해서 아답티브는 체크를 해주시고 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제가 잠시만 익스트루드 스텝을 지울게요. 자, 이게 진짜 최소한의 전개수를 사용해서 그린 애들이 잘 그린 애들이에요. 점이 안 나오네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그리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린 애들이 제일 잘 그린 애들이고, 그러면 자 옆에 거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떻게 그리냐? 그릴 때 스플랜을 이렇게 그릴 생각 하지 말라니까. 이거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릴 생각을 아예 하들랑 마세요. 이렇게 하면 모양도 제대로 예쁘게 안 나올 뿐더러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릴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시고 이상하게 배우셔가지고 얘는 그냥 대충 그냥 찍어요.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여기 세그먼트 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대충 찍으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있으면 되겠고, 얘는 뭐 한 여기 한 개랑 뭐 이렇게 이 정도면 쓰면 되겠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
여기는 한 이 정도 했으면 되겠고, 근데 이 선이 후아지죠. 요거는 제가 여기서 되돌리는 거는 백스페이스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번 후아 줄게요. 얘는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와야 되니까. 됐죠? 그 다음 나머지는 대충 찍을게요. 이렇게 대충 이 펜다가 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는 예제 중에서 이렇게 얘는 뭐 대충 여기 한 개 있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개 있고, 여기 한 개 있고, 이렇게 최대한 작은 전개수를 쓴 애들이 제일 잘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한 개 있고, 뭐 여기는 여기 이렇게 바로 있으면 되겠나? 좀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뭐 이렇게 이 정도만 씁시다. 됐죠? 대충 그래요. 그 다음에 얘를 1번 누르셔가지고 다 선택하는 건 컨트롤 A입니다. 컨트롤 A.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베이지로 바꿔주세요. 그럼 이렇게 막 호화지죠? 상관없어요. 컨트롤 시프트 X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맞추시는 거예요. 예쁘게 얘를 알아서 이렇게 뭐 이렇게 돌려가면서 얘네들을 맞춰주면 되겠죠. 여기서 얘네들은 얘가 호왔네. 이렇게 다시 호와주고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모양을 맞추면 되겠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래서 그림 잘 그리는 거랑 맥스랑은 전혀 무관하다니까요. 뭐 이렇게 얘도 뭐 이쯤에 돼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얘는 뭐 건드릴 필요도 없겠네. 뭐 이렇게 잘 돼 있네요. 얘는 여기 자꾸 늘리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늘어나거든요. 늘리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 이렇게 맞추면 되겠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걸 돌리면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양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뾰족한 거는 이게 베이지로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거는 베이지 앤 코너로 바꿔주세요. 베이지 앤 코너. 근데 이렇게 베이지 앤 코너로 해서 베이지 앤 코너는 이 양쪽 축이 따로따로 누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맥스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뭐 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어느 정도 기초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도. 얘는 이렇게 해서 얘는 이렇게 해서 맞추면 되겠죠. 얘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까 진짜 쉬운 거죠, 여러분. 얘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도 이렇게 얘도 돌려가면서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평행선이 좀 이루어지게 이제 이게 잘못 맞추면 각이 지거든요. 각이 지면 보기가 싫어요. 얘네들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은 얘를 늘리면 되겠네요.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얘도 여기서 이렇게 곰돌이 이게 전개수가 작아야지 수정이 편해요, 여러분. 전개수가 많으면 더 불편하거든요. 얘는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얘네들도 이렇게 됐죠. 이것도 베이지 앤 코너로 바꿔야겠지. 베이지 앤 코너로 여기서 뾰족하니까 얘를 이렇게 밑으로 잡아 당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최대한 얘네들을 저기 맞게 얘가 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곡선을 맞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기초 연습하기에는 맥스 2급이 참 이게 좋은 예제지. 이게 맨 처음에 전 이것부터 가르치거든요. 이게 맨 처음 시작할 때 가르치는 거예요. 맥스 맨 처음 시작할 때 스플라인 사용 방법 해서 이렇게 됐죠.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얘네들은 불린 개념이 있긴 있는데 불린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올려버리면 이렇게 올라오죠. 입이 없잖아요. 입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입은 여기서 따로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서 아이고 돌아가 봤다. 뷰큐브는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뷰큐브는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얘도 뭐 이렇게 대충 찍으면 되겠죠. 얘도
베이지를 바꿔주시고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얘를 좀 늘리면 되겠네요. 얘를 같이 움직이냐. 뭐 이렇게 됐죠. 이거를 이제 문제는 지금 얘랑 다른 객체거든요. 이게 H 눌러보시면 이게 라인 1, 2, 3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익스트루드를 올리셔봤자 이게 이렇게 돼서 빠진 게 아니에요. 분린이 안 되죠. 그럼 프로 분린이 있어요, 여러분. 프로 분린으로 빼면 되긴 되는데 이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스플레이너 그린이기 때문에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어태치로 얘를 합치면요 같이 한 개가 돼버려요. 이렇게 한 개가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개를 만들고 올리면 어차피 이렇게 빠지거든요. 됐죠? 이건 아답티브를 체크가 돼 있네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면 팬더가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어태치를 합쳐야겠지. 어태치를 합쳐야겠죠. 이렇게 어태치를 합치시고 그 다음에 같이 여기서 우리가 익스트루드를 줘야겠죠. 그러셔야지 이렇게 예쁘게 펜돌이가 올라오겠죠. 됐죠? 이 노문이는 안 그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리셔야 돼요. 최대한 작은 전개수를 사용해서 그리셔야지 이 퀄리티가 제일 이렇게 좋게 나오죠. 근데 어차피 필렛 값을 못 주기 때문에 필렛 값 준 거랑 안 준 거랑 이게 나중에 되면 천지 차이거든요, 진짜. 근데 시험에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스플레이는 완성하시면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차이인지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맥스가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안 꺼지냐. 자, 이게 익스트루드를 올리면요, 여기서 이제 퀄리티를 준다. 여기 나중에 뭐 렌더링 같은 걸 걸겠죠. 이게 설정이 안 돼 있군요, 이 파일에서. 이건 제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좀 넓게 해볼까요? 넓게. 자, 이렇게 스캔라인으로 렌더링 건다 치더라도 이게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흰색으로 나오네. 또 이 흰색으로 되어있냐. 이거 검은색으로 합시다. 뭐 이래 나오겠죠. 근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게 뭐 그거를 주려면 이제 여기 필레를 줘야 되는데 이 필레를 주는 게 맥스가 불가능해요. 이런 거는. 뭐 간단한 이제 네모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폴리곤을 올려서 이제 메시스 모스 같은 걸 줘가지고 필레 값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스플라인은 그렇기 때문에 필레 값 주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맥스에서 불가능해요. 이걸 뭐 베벨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베벨 같은 걸로 뭐 이렇게 꼼수로 하는 거지. 꼼수지, 꼼수. 쉽게 말해서 얘는 뭐 이렇게 뭐 스타트가 한 10 이건가요? 이거 한 20만 줘봅시다. 20. 근데 뭐 레벨 2 값을 뭐 한 1만 주고 아웃라인을 마이너스 한 이 정도 줘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필레 이제 느낌은 나요. 느낌은. 이게 뭐 이제 렌더링 걸면서 이게 얘네들이 제가 뭐 재질 아무거나 게 만들어 볼게요. 스페큘럼이 뭐가 돼? 스페큘럼 때문에 필레 값을 주는 거거든요. 반닥반닥하게 이렇게. 자,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얘 스페큘럼이 먹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게 먹잖아요. 이게 없는 거랑 있는 거랑 여러분 천지 차이거든요. 이렇게 보세요. 스페큘럼 이렇게 먹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퀄리티는 이제 저것도 이렇게 나오긴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얘네들이 모양이 복잡해지면 이 짓도 불가능하다 그 말이지. 여기서 뭐 다른 게 이렇게 막 T 나오고 걸 합쳐졌다. 그러다면 불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맥스가. 맥스는 이제 이거 만약 베벨은 이제 그냥 평면을 올릴 때면 가능한 거지. 저기 높낮이 낮아버리면 이런 식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익스트루를 준다. 얘는 당연히 퀄리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똑같은 재질인데 뭐 만화처럼 나오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안 살죠. 안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그러면 이제 뭐
폴리를 바꾸는 순간 이것 자체가 다 깨진 거예요. 얘네들은 폴리가 될 수 없는 객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스무스 같은 걸 줘봤자 얘네들이 다 깨져요. 당연히 다 깨지죠. 이 전부 다 노는 보텍스들인데 한 개도 없잖아요. 이게 원래 이게 다 이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사각면으로 해가지고 이 잘못된 모델링이지. 여기다 근데 여기다 갖다 대고 뭐 만약에 밑면만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거를 막 챔퍼를 준다. 여기서 챔퍼가 있죠. 챔퍼. 챔퍼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꽁수라 그 말이죠.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챔퍼 값을 이렇게 주면 이게 필레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주면 만약에 이 캔디 이거 옵션을 제가 안 쓰는데 2014가 이게 잠시만요. 설정이 안 돼 있나요? 이게 불편하거든요. 아이고 뭐야. 이게 더 보기 편하죠. 뭐 챔퍼 값을 제가 2를 주고 뭐 세그먼트를 주면 얘가 이제 뭐 필레가 들어간 것처럼 표현이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이 다 깨지거든요. 이 다 깨진 거를 보시면 돼요. 보세요. 이게 다 깨진 거죠. 이거를 뭐 또 이렇게 뭐 스무스를 주면 된다는 우기는 사람도 있는데 클리어를 한 다음에 오토 스무스 줘봤자 여기서 뭐 보이는 거 이렇게 필레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면이 또 다 깨져서 나오죠. 보이죠? 이게 다 깨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깨져서 이렇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캐드에서는 올리면 이게 한마디로 이게 에디트 폴리는 챔퍼는 있는데 필레가 없거든요. 필레가 없어요. 필레란 그런 개념이 없어요. 폴리는 챔퍼를 줘가지고 그걸 스무스를 당겨서 필레처럼 표현하는 거지 필레를 바로 주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코드 챔퍼라는 게 있는데 코드 챔퍼는 그것도 꽁수죠. 꽁수예요, 여러분. 그거를 보완하려고 나온 게, 필레를 보완하려고 나온 게 이제 코드 챔퍼예요. 2016에서 나온 거. 그것도 그것도 만능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래, 제대로 주려면 얘를 뭐, 이거 스케치한 거를 뭐, 인벤터나 캐드 들고 들어가서, 걔네들은 어차피 넙스거든요, 모델링이. 그렇기 때문에 필레 값이 정확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해서 이 기계술격 같은 걸 못하죠, 이제. 맥스로는. 뭐 넙스로 한번 올려볼까요? 이제 맥스도 이제 넙스를 따로 배우셔야 돼요. 파워넙스 같은 거. 근데 가르치는 곳이 없어요. 맥스맨님 배우는 이걸. 자, 넙스로 많이 올렸죠. 이게 넙스거든요. 귀찮으니까 이건 제가 올플레이로 줘볼게요. 한 2mm 정도 줘볼까요? 이게 아니죠. 이거네요. 자, 2mm는 너무 많고 1.5. 얘네들은 넙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게 넙스기 때문에 이게 선이 별로 없죠. 근데 눈에 보이지만 알 뿐이지 원래 저만큼 선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넙스로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 필레 값이 정확하게 원하는 만큼 들 수가 있어요. 얘는 아까 그 챔프랑 완전 다른 거지. 그리고 얘는 이게 지금 각이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각이 지는 것처럼 이게 보이죠. 이게 보면 근데 뭐 넙스 같은 거는 시험장 가는 그런 게 뭐 안 깔렸고 가르치는 강사도 없어요, 여러분. 일반 학원 가서 물어보세요. 파워넙스 가르쳐요. 그럼 그게 뭐예요? 이럴걸요? 10군데 가보세요. 10군데 다 그럴 거예요. 오프라인은. 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 없어요. 얘랑 나중에 여러분이 매핑 주는데 뽑아버리면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똑같은 재질을 줘볼게요. 자, 얘는 분명히 같은 물체란 말이에요. 같은 모델링이에요. 근데 렌더링은 나중에 걸어다 씌면 스캔라인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얘네들은 빛 반사가 살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확대해보면 이거는 진짜 이제 필레 값이 들어간 이제 넙스 모델링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안 깨지고 각이 안 져요. 보세요. 여기서만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됐는데 이 각지장처럼 보시면 확대하면 절대 안 깨지거든요. 얘네들은 완벽하게 제품 모델링에 의해서 이렇게 엄청난 퀄리티로 만들어지죠. 이게 들어간 거랑 안 들어간 거랑 엄청난 차이가 보세요. 얘는 이거 한 개 넣었을 뿐인데 이래 나오고 얘는 보세요. 똑같은 뷰죠. 이래 돼요. 이래 된다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를 살리려고 죽으라고 저거를 넣으려고 하는 게 제대로 된 그죠? 아시겠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롭스를 못하면 차라리 뭐 라이노나 그런 걸 좀 할 줄 아시거나 그러셔야지 이게 이렇게 이런 이제 제품 모델링 같은 이런 모델링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라이노로 그래도 보세요. 한 개도 안 깨지고 이게 이거 한 개 때문에 엄청나게 퀄리티가 살죠. 이 빛반사 때문에
나의 V레이서 그러면 더 심하거든요. 이 차이 값은. 그렇기 때문에 저거랑 이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자, 뭐 이것저것 말한다고 강의가 이거 한 개 하는데 그려졌는데 여러분 맞지? 이거는 여러분 한 5분에서 10분 안에 끝내셔야 돼요. 이런 예제들은 이렇게 어려운 건 안 나와요. 이제 아까처럼 뭐 쉬운 거 위주로 나오고 아까 저번 주에 나온 거 봤죠? 엄청 쉬운 거, 뭐 삼각형 이래 돼 있는 거겠죠. 얘는 그 삼각형 몇 개 그린 다음에 이렇게 합쳐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스플라인 예제는 점수는 10점이지만 5분은 10분 안에 끝나니까 먼저 얘를 완성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처럼 저장은 로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우측하단에 보면 저희 카페 주소가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많이 가입들 해주시고 맥스에 관한 거는 이제 카페에서 3D 맥스라 치시면 3D 맥스님 카페에 나오실 거니까 맥스님 카페가 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